우리는 왜 오래된 것에 끌리는 것일까? 사람들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나르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일상을 점령할 신기술에 열광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것에 끌리기도 한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풍경이든 말이다. 오래된 것에는 시간의 흔적이 배어 있다. 조선왕조 궁궐인 경복궁을 산책하거나 파리의 팡테온 광장을 거닐 때 우리는 시간의 무게, 즉 역사를 느낀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현재와 섞이면서 익숙한 일상의 시간이 낯설게 변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닐까. 웅장한 옛 건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현재를 살며 동시에 과거를 느끼게 된다. Bienvenue à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Cette bibliothèque qui nous accueille aujourd'hui a été édifiée en 1851 par Henri Labrouste. Ce bâtiment fait figure de manifeste pour la modernité, car dans un geste architectural extrêmement novateur, Henri Labrouste a associé esthétique et fonctionnalité. La bibliothèque compte environ 2 millions de documents. Les collections patrimoniales sont extrêmement célèbres auprès des chercheurs, tout aussi bien français qu'étrangers. Les collections patrimoniales comptent environ 250 000 documents, anciens, rares et précieux. Et ces collections patrimoniales ont une histoire tout à fait particulière, puisque initiées dès la fondation de l'abbaye Sainte-Geneviève au VIe siècle, elles prennent un formidable essor à partir du XVIIe siècle. Le chanoine bibliothécaire Alexandre Guy Pingré au XVIIIe sauve l'intégralité des collection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Je vous invite à découvrir les collections de la bibliothèque Sainte-Geneviève. 서고에 정돈된 책들의 끝없는 행렬을 보면서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도서관의 목표는 세상에 무한하게 퍼져 있는 책이라는 형태의 지식을 정교한 분류체계에 따라 모으고 나누고 정리해서 완벽한 질서를 만드는 것 같다. 질서를 만드는 방법은 나라, 시대, 도서관마다 다르지만 질서를 향한 근본적인 열망은 어디서나 같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질서의 신전이다. 신전의 신성성은 책들이 품고 있는 열정에서 나온다. 모든 책에는 저자의 집념이 담겨 있다. 어떤 작품은 저자 생전에 찬사를 받고 다른 작품들은 저자 사후의 평가를 받으며 또 다른 작품은 잊혀진다. 그러다 문득 독자의 손길에 깨어나기도 한다. 한국 서진은 100년 이상 변함없이 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동양학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이 작품의 저자인 모리스 쿠랑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1865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1883년 파리 법대에 입학을 한다. 2년 후 모리스 쿠랑은 동양어 학교에 등록하고 복수 전공을 하여 법학학사를 받은 이후 중국어와 일본어 학위를 받는다. 동양어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통역 실습생 자격으로 북경에 있는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 1890년에 그는 서울로 발령을 받고 21개월 동안 통역관 직무를 수행한다. 그 후 프랑스로 돌아와 김해박물관에서
한국에 관한 강의를 한다. 1913년 프랑스 리옹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극동 지역의 도서, 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다. 이 간단한 양력으로는 모리스 쿠랑이 한국 서지를 만들기 위해 기울인 열정과 노력을 알기 어렵다. 이제 1890년 5월 23일 프랑스에서 9,378km나 떨어진 서울로 향하는 모리스 쿠랑을 따라가 보자. (1890년) 25살의 모리스 쿠랑은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 자신이 익혔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낯선 나라, 조선에 도착한다. Les 3 premiers mois ont été durs à passer. Dans les dispositions d'esprit où je me trouvais alors, il aurait fallu bien peu de choses pour que la Corée me fût tout à fait à dégoût et que je fisse tout pour en sortir.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 이 실망한 청년에게 상관인 콜랑드 플랑시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모리스 쿠랑에게 알려주고 유럽인들이 전혀 몰랐던 서적들과 문학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서지를 만들자는 생각이 싹 텄던 것이다. Je commençai par examiner ce que possédait Monsieur Colin de Plancy, commissaire du gouvernement français, et qu'il a donné depuis lors à la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langues orientales. La plupart des boutiques de Séoul furent fouillées, les fonds de librairie me passèrent sous les yeux. J'achetais à mesure ce qui me semblait le plus intéressant et je prenais des notes précises sur le reste. Je me suis efforcé par là de reconstituer la physionomie intellectuelle de ce pays, et j'espère avoir réussi dans une certaine mesure à marquer sa place dans la civilisation de l'Extrême-Orient. 1892년 조선을 떠난 모리스 쿠랑은 3년 동안 서지 작업을 한다. 한국 서지는 동양어학교 총서에 포함돼 1894년에서 1896년까지 총 3권으로 출판되고 1901년에는 증보판이 나온다. 이 책에 소개된 한국 작품의 수는 모두 3,821편이다. 그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리옹 대학에서의 교직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젊은 날의 관심사였던 조선에 대해 강의한다. 그렇게라도 그는 생의 말미에서 오래된 열정을 기억하고 싶었을 것이다. 모리스 쿠랑이 떠난 뒤 조선은 제국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1905년 이용익은 한 국가의 미래는 청년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보성 전문학교를 설립한다. 이는 서구식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고등교육 기관이다. 보성은 널리 사람다움을 열어 이루게 한다는 뜻이며 고종이 이 교명을 직접 하사했다. 1932년 인촌 김성수는 학교를 인수해 서울 안암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다. 새로운 교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김성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미국으로 시찰 여행을 떠난다. 인촌의 마음을 끈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이었다. 귀국 후 그는 학교의 건축 양식을 영국식 튜터 고딕 건축으로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 한 자락에 영국식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캠퍼스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수는 37,000여 명에 이른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원도서관, 과학도서관,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세종학술정보원 등 여러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CDL, 멀티미디어 제작과 유통을 위한 CCL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장소 규모는 약 370만 책으로 대한민국 사립대학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또한 100만 건 이상의 전자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국보, 보물 등 문화재급 자료를 포함한 15만 책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1937년 건립된 대학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건물이 대학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한국대학 최초의 독립된 도서관 건물로 대한민국 사적 2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도서관 고서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적실은 동양의 전통적인 방식인 경사자집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사부분류라고 불리는 이 전통 분류법으로 경, 사, 자, 집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귀중서고에는 국가 보물들과 16세기 이전에 출간된 6천여 권의 귀중서가 보관돼 있다. 이제 모리스 쿠랑이 한국 서지에서 소개했던 작품들의 일부를 찾아보도록 하자. La clarté de l'esprit coréen apparaît dans la belle impression des livres, dans la perfection de l'alphabet, le plus simple qui existe, dans la conception des caractères mobiles. Dans les livres coréens, de quelque époque qu'ils soient, le papier présente les mêmes caractères, souplesse et texture cotonneuse. Les formes graphiques du coréen sont aussi très faciles et logiques. Les voyelles ont pour base un trait vertical ou horizontal, employé seul ou avec addition d'un ou de deux traits perpendiculaires au premier et placés à droite, à gauche, au-dessus ou au-dessous. Pour l'art de l'imprimerie, la Corée a dépassé la Chine et devancé l'Europe. En 1403, un décret de Taejong, troisième roi de la dynastie régnante, ordonna de fondre 100 000 caractères en cuivre. 시절 2년.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된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진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생트 주누비에브 도서관의 미로처럼 연결된 서고에서 100년을 잠들어 있었던 한국 서지 4권을 발견했다. 한국 문화재인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프랑스 문화재인 생트 주누비에브 도서관은 모리스 쿠랑이 서울에서 우연히 콜랑드 플랑시를 만나
한국 문화와 서적에 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처럼 우연히 찾은 그의 책들 덕분에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시간이기 때문이다.